우리는 1부에서 그들이 싸웠던 거친 바다를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그들이 펼쳤던 치열한 전술의 충돌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패배가 확정된 전쟁터의 지휘관으로 던져진다면 당신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설과 신화를 걷어내고 오직 데이터와 시뮬레이션만으로 이 대결의 최종 승자를 가려봅니다. 이순신 대 넬슨,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먼저 현대 해군 사관학교의 워게임 기준을 적용해 두 함선의 순수 하드웨어 스펙을 비교해봅니다.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먼저 넬슨의 기함 HMS 빅토리호, 바다 위의 F1 머신입니다. 최고 속도 11노트, 100문이 넘는 대포, 3층 갑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력 밀도는 당대 세계 최고였습니다. 먼바다에서의 기동성과 화력 투사 능력, 넬슨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반면 이순신의 판옥선, 바다 위의 탱크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무한 기동성, 그리고 소나무의 강도는 서양의 참나무보다 충격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천자총통의 곡사포 사거리는 당시 직사포 위주였던 영국 해군보다 전술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방어력과 사거리, 이순신의 승리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들을 시뮬레이터에 넣고 첫 번째 전장으로 갑니다. 무대는 대서양 한가운데,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센 넬슨의 안방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넬슨의 80% 승리를 가리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도입니다. 평저선인 판옥선은 높은 파도에서 포의 조준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반면 넬슨의 전열함은 파도를 가르며 판옥선의 사각지대, 후미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펼치기도 전에 넬슨의 라인 브레이킹은 판옥선의 허리를 이미 끊어버립니다. 망망대해에서의 기동전, 이것은 넬슨이 설계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무대를 한국의 남해안, 좁은 해협으로 옮기면 데이터는 정반대로 요동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순신의 90% 압승. 여기서 넬슨의 장점인 속도는 재앙이 됩니다. 복잡한 암초와 조류 속에서 빠른 속도는 오히려 아군 함선 간의 충돌을 유발합니다. 반면 제자리 회전이 가능한 판옥선은 좁은 길목을 틀어막고 일제 사격을 퍼붓습니다. 넬슨의 배가 선회를 하려 낑낑대는 동안 이순신의 함대는 이미 세 번째 포격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닙니다. 학살입니다. 하드웨어와 환경의 대결은 1승 1패, 무승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승부는 소프트웨어, 즉 리더의 역량에서 갈립니다. 이순신의 지휘 방식은 명확합니다. 모든 판단은 지휘관에게 집중, 모든 전술은 사전에 계산. 왜 그랬을까요? 조선 수군은 한번 무너지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사 하나, 배 한 척이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넬슨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과 가까이 붙는 함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그는 부하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줬습니다. 지휘관이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 자율적인 조직, 이건 통제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위임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 이 질문에 대해 영국의 해전사가 발라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넬슨은 훌륭하지만 그에게는 막강한 영국 해군과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오히려 아군의 방해 속에서도 배를 띄웠다. 이런 제독은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누가 더 옳았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둘 다 옳았습니다. 이순신은 수적 열세와 보급 부족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통제형 리더십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넬슨은 숙련된 장교단과 강력한 해군 전통 위에서 자율형 리더십이 최적해였습니다. 문제는 우열이 아니라 환경과의 적합성입니다. 만약 넬슨이 명량에 있었다면 아마 그는 용감하게 돌파를 시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친 물살에 휩쓸려 패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순신이 트라팔가에 있었다면 아마 신중하게 대형을 유지하며 방어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지루하게 길어졌을 겁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환경의 불일치입니다. 데이터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두 제독이 동등한 조건에서 만났다면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조건에서 싸워야 한다면 국가가 당신을 버리고 보급이 끊기고 이길 확률이 0%인 상황이라면 데이터는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은 이순신이라고. 그는 단순히 전투를 이긴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이라는 데이터를 가능으로 해킹해버린 역사상 유일한 버그였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대 넬슨, 가상대결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통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자율이 필요한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다음 가상 대결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천 vs였습니다.